안녕하세요, 똥멀리의 에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분명 USB 허브 하나 샀는데 막상 연결해보니까 모니터는 깜빡이고 SD 속도는 생각보다 느려. 충전도 불편해. 결국 얼마 안 지나서 그때 그냥 비싼 거 살 걸 후회하게 되는 경우. 근데 이게 제품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내 사용 환경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USB 허브와 독은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허브를 고를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포트 개수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USB 많이 꽂히네? HDMI도 있네? 충전도 되네? 오케이, 이거 사자! 근데 막상 사용해보면은 생각했던 환경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이 허브와 독만 해도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애초에 설계 목적 자체가 달라요. 가장 쉽게 보면 허브는 휴대성 중심입니다. 작고 가볍고 케이블이 일체형인 경우도 많아서 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니기 편하죠. 카페에서 USB 하나 더 꽂고 HDMI 연결하고 SD카드 읽는 정도라면 사실 허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독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보통 크기도 더 크고 전원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게 단순히 몸집만 커진 게 아니라 내부 전력 설계나 대역폭 구성 자체에 훨씬 여유를 둔 제품이 많습니다. 내구성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 연결이나 외장 SSD, 유선랜, 노트북 충전까지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독이 훨씬 안정적인 경우가 많죠. 특히 데스크 셋업처럼 거의 고정형으로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독의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독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카페나 외부 이동이 많고 포트 몇 개만 추가해도 된다면 오히려 작은 허브가 훨씬 편리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쓰는가,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USB 포트예요. 많은 분들이 USB-A냐 USB-C냐 요거를 먼저 살펴보시는데 사실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버전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버전은 USB 3.2 Gen 1으로 5GBps 규격이 가장 대중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GBps를 지원하는 USB 3.2 Gen 2 이 제품도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장 SSD를 자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버전 선택 하나로 체감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포트 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포트가 같은 속도로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여러 장치를 동시에 연결하면 대역폭이 나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속 저장 장치를 많이 쓰신다면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PD 충전. 요즘 허브들 보면은 배가트 충전 지원 이렇게 적혀있는 제품들 많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허브 자체도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트북에 전달되는 출력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가트 입력 제품이라도 실제 충전은 80W, 90W 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노트북을 사용하신다면 최소 요구 전력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충전기랑 케이블도 같이 규격을 맞춰줘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SD 슬롯. 나는 SD 카드 안 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액션캠, 카메라, 블랙박스 때문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중요하게 본다면 규격이 UHS-1인지 UHS-2인지 요거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꽤 차이가 크거든요. 물론 사용하시는 SD 카드도 빠른 속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속도 해금을 마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 네 번째는 화면 출력입니다. 모니터 한 대 정도 연결하는 거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대부터는 이야기가 다르죠. 윈도우 환경이라면 최근 노트북들은 DP Alt 모드나 USB4,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반면 요 맥북은 상황이 다릅니다. 모델에 따라 외부 모니터 지원 개수도 다르고 일반 허브에서는 복제로만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디스플레이 링크 지원 제품이나 USB4, 썬더볼트 도구를 선택하는 게 훨씬 확실한 선택이죠. 괜히 맥 고인물들이 아트미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더넷 포트입니다. 사실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는 기가비트 지원 여부만 확인해도 대부분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신 제품은 거의 지원하긴 하지만 가끔 100Mbps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각 기능별 성능 확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모두 확인하고 선택하신다면 실패해서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제품을 고르고 기능을 볼 땐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감이 조금 오시죠? 허브와 독은 단순히 포트만 늘리는 제품이 아니라 내 작업 환경에 맞게 연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치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부 이동이 많고 가볍게 활용한다면 허브, 데스크 환경에서 모니터 여러 대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독. 이 기준만 잘 잡아도 괜히 허브 썼다가 다시 독 사고 이중 지출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 환경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